안녕하세요. 비밀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라디오 사연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서울 사는 노년의 여성입니다. 저희 아들은 대치키즈로 대치동에서 쭉 자라오면서 해외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입으로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투자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난 여자에게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외모도 아주 준수하고 또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의 미대생이었다고 말을 전했지요. 현재는 아이들의 입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미술 선생님에 들어보니 뭐 집안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이래저래 우리 아들과 잘 맞을 것 같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사돈은 미국에 계시다고 하셔서 상견례를 따로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뵐 수가 있었어요. 저희 친척들도 비슷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도 해드릴 겸 인사도 시켜드렸었는데 매우 당황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급히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며느리와 전혀 닮지도 않았고 또 반가워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말을 많이 아끼는 모습이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쎄함은 신혼 초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며느리는 결혼을 하자마자 일을 관뒀다면서 주부 일을 하면서 저희 아들의 내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뭐 나이가 있으니 아들을 잘 챙겨주려 하나 보다. 또 바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집에 가보면 살림살이며 반찬이며 집이 늘 엉망진창이었고 아들은 이상하게 점점 더 야여갔어요. 저는 그래도 말 한마디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어요. 살림을 해보지 않았다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불쑥 아들네 집에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 들르게 되었는데 우체통에 며느리 앞으로 은행에서 온 내용증명 서류가 있더군요. 뭔가 너무 이상하긴 했지만 남의 서류를 마음대로 뜯어보면 안 되니 일단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의 친척 여동생이 언니, 저도 언니랑 같은 학교예요. 언니 미대라면서요? 와, 너무 신기해요. 반가워요. 라면서 막 신나게 학교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을 아끼기 시작하더니 저는 졸업한 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고 금세 주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남편 사촌 동생이 학교 후배면 반가워할 법도 한데 뭔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원래 좀 촉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전화를 걸어 졸업생 중에 며느리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들려온 답으로는 그런 학생은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고 얼마 전에 보았던 은행의 내용 증명서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다던 사돈을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과 친척들을 총 출동해서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런 사돈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점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를 가진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고 매번 속상하다고 했었는데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파우치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들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저는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여자 대 여자로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당신 아들 뺏기기 싫으면 다신 여기 오지 말라고. 당장 꺼져. 그리고 아들한테 말하면 다신 아들 못 보게 할 거야. 알겠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아들은 이미 본인에게 넘어와서 아마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미 아들의 통장도 본인이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현명하게 잘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그대로 집으로 물러나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주변 인맥을 총출동시키고 탐정까지 공용해 그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조사해보면 볼수록 가관이더군요. 그녀는 미대생도 아니었고 바로 고졸 출신의 세탁소를 하는 호라비 밑에서 힘들게 커온 미영이라는 여자였어요. 이름도 개명을 두 번이나 했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더군요. 술집, 룸사롱, 노래방, 템프로부터 이런 여자가 나의 며느리였다니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놀러를 간 클럽에서 저의 아들을 만난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거짓말로 속이고 결혼까지 온 거였어요. 정말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공부만 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다 속을 정도로 그녀는 잘 자란 요조숙녀의 모습을 연기하기도 했어요. 또 미술 작품에 대한 지식도 전공자처럼 엄청 잘 알고 있었답니다. 아마 술집에서 이래저래 들은 지식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고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들 회사에 찾아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음 약한 아들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길로 아들의 은행 계좌를 바로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미 다 털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집에는 그녀의 옷가지와 보석, 혼수 모든 게 다 사라진 채였지요. 증발된 것처럼 없어졌어요. 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이렇게라도 그녀가 사라진 게 감사한 걸까요? 아직도 자다가도 악몽의 잠에서 깨요. 지금도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그녀를 찾지는 못했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충격으로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채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아들의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책임감에 저 또한 지옥에 살고 있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에 철두철미한 제가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알아보지 않고 홀린 듯이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길고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들이 얼른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정말 응원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와, 근데 일단은 이거는 어머님의 잘못도 아니고 아드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이거는 범죄 아닌가요? 네. 이거는 속이려고 작정한 그 여자분의 잘못이에요. 모든 탓을 어머니에게 돌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음. 어머님이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힘든 일 오고 나면은 또 반드시 좋은 일이 오는 거잖아요. 음. 지금 아마 엄청 긴 터널을 지나고 있고, 또 이게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보이겠지만, 버티다 보면 언젠간 꼭 끝납니다. 그것만 꼭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아드님과 꼭 잘 버티시길 바래요. 근데 시간과 돈은 좀 잃기는 했지만 오히려 어머님께서는 또 금방 오히려 알아채서 아드님께는 더 큰 피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이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착하게 살아도 당하는 게 이런 일인데, 진짜. 이런 건 내가 아무리 사람을 잘 보고 이런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더 오히려 아드님이 좋은 분을 만나려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믿는 게 있다면 저는 인과응보를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눈물 나게 하면 넌 피눈물 난다? 약간 저는 이런 마인드로 맨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도 막 억울해하지 않고 약간 넌 그럼 피눈물 날 거야. 너는 막 그럴 거야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아마 그 여자분께 피눈물 날 날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